대한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광무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개혁? 광무개혁의 내용을 좀 분석해 봅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어.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야. 아관파천 했죠. 아관파천 때 러일 세력에 뭐가 만들어졌죠? 균형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 속에서 고종이 황궁을 했지. 그래서 황궁 이후에 뭐를 추진한 거야? 광무개혁을 추진한 거죠. 왜냐하면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가 아니었으면 자주적 개혁이 어려웠겠죠. 어떤 한 나라가 힘을 갖고 있었으면 만약에 대한제국이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 브레이크를 걸었겠지. 그렇죠? 일본이 힘이 셌으면 일본이 걸었든지 러시아가 셌으면 러시아가 걸었을 텐데 러일 세력이 팽팽하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광무개혁 추진이 가능했던 거거든. 일단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 저기 110페이지 그 오른쪽 하단 보면 빈 공간 있죠? 거기다 좀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당구장 표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아관파천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서 러일 세력의 무슨 상태가 만들어졌다? 균형 상태가 만들어졌다. 근데 제가 이 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기억나는지 보세요.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 이거는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럼 러일 세력을 균형으로 만들어냈던 구체적 사건들이 있겠죠. 그걸 외워야 돼. 여기서 다 틀리는 거야. 막 욕하면 안 돼. 베베르 고무라 각서라는 게 있어. 베베르는 주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한 러시아 공사고, 고무라는 주한 일본 공사야. 이 두 공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들끼리 각서를 체결한 게 있는데, 베베르 고무라 각서야. 이게 몇 차례 주고받아. 이게 언제 체결되냐면 1896년 5월. 아관파천이 언제였지? 1896년 2월. 돌아온 게 1897년 2월. 제가 1년 갔다 왔던 어학연수. 기억 안 나? 1년. 러시아 어학연수 갔다 온 거지. 근데 러시아 말은 못했대. 어떻게 안 웃을 거야? 이러고 오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웃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간단해.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우리 기억나시는지. 고종이 아관파천 됐어. 고종이 아관파천을 했을 때 러시아가 군사 교련단 파견했지. 고종이 요청한 거거든. 그럼 군사 교련단을 러시아가 파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사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장악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겠지. 교련을 시키려면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분이 어땠겠어? 당연히 안 좋지. 그럼 이제 일본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 군대도 집어넣자. 우리 군대도 집어넣자고 일본이 얘기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그럼 일본 상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상인을 보호해 주겠다. 이게 제물포 조약 때 진해 영사관 보호하겠다고 군대 투입시킨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국의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군인을 넣겠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해. 다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의 군사 교련단 파견에 대응하여 일본의 군대 파견. 이걸 이제 서로 좀 양해를 해줘라 이거죠. 베베르가 이걸 양해를 해줬어요. 그러면 잘 보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도 군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가 체결돼요.
나오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렇죠, 틀릴 것 같지. 근데 그 느낌 그대로 공부하면 안 돼, 알겠어? 아, 저게 나오면 틀리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1896년 6월이야.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럼 충돌을 막으려면 뭐를 만들어놔야지? 중립지대.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 충돌 막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 군대하고 일본 군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지대를 설치해요. 이것도 이거냐? 러일 양국 군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지대 설정. 그 다음에 로젠 니시 협정이라는 게 체결돼. 이건 좀 뒤에 체결된 거예요. 1898년 4월에. 로젠 니시 협정은 이제 이미 고종이 어떻게 했지? 들어오고 나서 황궁하고 나서 지금 대한제국이 이제 출범하고 그럴 때죠. 그렇죠? 이때 이제 로젠과 니시 사이에서 이제 협정이 맺어지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 이제 만주를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먹는 걸로 잠전적으로 지네들끼리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뭐 먹고 만주 먹고 일본은 한반도 먹자.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인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근데 이런 러일 세력 여기 로젠 니시 협정은 날리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와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에 주목해서 보세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일 세력은 균형 상태를 만들고 이런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가 고종이 한국 이후에 뭐를 추진하는 배경이 돼요? 그렇지. 스토리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광무개혁의 내용을 외워봅시다. 이런 건 안 돼. 하고 나서 외워야지.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와 붙여서 나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렇게 해서 막 섞어서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몰라요?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대한국 국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종의 헌법인데 대한제국의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황제권은 뭐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군사 통수, 그러니까 군대 통수권 이런 거 다 누가 갖겠다는 거야? 황제가 갖겠다 이런 거야. 1899년 8월에 반포가 됐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도 개편해요. 우리 2차 가보개혁 때 8도 체제가 23부로 바뀌었죠. 몇 차 가보개혁? 23부 체제가 다시 13도로 바뀌어요. 광무개혁 때. 그 다음에 평양을 다시 뭘로 격상시켰어요? 서경으로 격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도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풍경궁이라는 궁을 하나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처를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기억나요? 거기 보면 뭐 서경은 지덕이 수독한 곳이니 왕이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이 머무는 궁을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평양, 서경, 평양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자주성 회복과 관련돼 있어 다. 왜?
우리는 하여튼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나면 자주성 회복이야.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서 지금도 고구려 중심으로 우리 역사가 연구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어떻게든 간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경제. 양전 사업이 실시돼요. 양전 사업이 뭐예요? 토지 조사 사업하는 걸 양전 사업이라고 하죠. 양전 사업을 왜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증서인 지계라는 걸 발급해 주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해요. 근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건 이 땅이 네 땅이다라는 그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급해 주고 안 주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일본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너희 나라는 왕토 사상이라는 전근대적 토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는 근대화가 어렵다라고 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명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시기 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뭐 하고 있었다? 인정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한전토지계라고 하는데 이 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 소유권 인증서예요. 토지 소유권 인증서를 발급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토지대장 같은 거죠.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겁니다. 1901년부터 지계가 발급이 돼요. 몇 년부터?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중단됩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그냥 중단돼 버리죠. 근데 이거 이제 틀리는 게 있다. 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양전 사업을 해. 그럼 양전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조사에서 이 땅이 네 땅이다. 뭐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조사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그걸 양지 아문이라고 그래. 무슨 아문? 선생님, 아문은 부로 바뀌지 않았나요? 아이, 그거는 그 내각의 이름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 아문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아문만 몇 부로 바뀐 거야. 7부로 바뀐 거지. 그 8개의 그 기구만 이렇게 부로 바뀐 거지. 나머지는 아문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거야. 아문이 나오면 1차 가보기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 그때도 통리 기무아문은 그 전부터 쓰였던 거 아니야. 양지아문을 설치하는데 이 양지아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양전 사업을 하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 이게 이제 1898년에 이게 만들어져. 양지아문이. 그러면 이 양전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1898년부터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토지 조사를 하는 기구야. 양전 사업을 하는 기구. 그럼 이제 양전 사업이 끝났어? 그럼 이제 뭐 발급해 줘야 돼? 지계를 발급했는데 이걸 지계아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계를 발급해 주는 관청은 따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면 양지아문을 설치해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러면 X야. 양지아문은 뭐만 하는 곳이야? 그렇지.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계를 발급해 주는 곳은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지계아문에서 토지조사 사업했다 이러면 안 되지. 지계아문에서는 뭐만 발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다고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지계 발급이 1901년부터 됐다는 게 지계아문 설치되면서 발급됐다는 거야.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구분하실 것. 다시 한번. 양지아문은 뭐 하는 기구예요?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하는 거. 지계아문은 뭐 하는 곳이야? 두 기구의 업무와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계아문에서 양전사업했다 이러면 X. 양지아문에서 지계 발급했다 X. 전국적으로 이 지계가 발급되진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 발급돼. 만약에 러일 전쟁이 안 터졌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겠어요. 전국적으로 발급될 수도 있었겠지만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발급되고 끝났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서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
일제 토지조사 사업 명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너희 나라는 전 근대적 왕토 사상을 기반으로 토지를 운영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다. 나라의 땅이 왕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개한 나라다. 그러니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겠다. 이게 일본의 명분이었거든. 이 명분에 대해서 뭐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 그 다음 경제 부분 계속 갑니다. 식산 흥업 정책 이런 걸 이제 사용하죠. 뭐 정책 방향을 만들죠. 식산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뜻이 한자로. 식산 이러면 생산량을 뭐하고? 증식시키고. 식산 생산량을 증식시키고 흥업 산업을 부흥시킨다. 이게 식산 흥업 정책이에요. 각종 근대식 회사와 공장이 설립돼요. 뭐 섬유 회사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수 회사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있나? 그렇지. 섬유, 운송 이런 회사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이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제일모직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거 이제 한진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금호 이런 것들 막 만드는 거죠. 운송회사. 그다음에 이제 도량령 통일을 또 해요. 우리 도량령 통일은 몇 차 개혁에서 나왔던 건데 1차 가부개혁에서 했던 거지. 근데 아직 통일이 다 안 됐나 보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1차 가부개혁에서 도량령 통일했는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나 봐. 그렇지. 도량령 통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이런 거 아니야. 수레바퀴의 그 수레바퀴의 그 사이즈를 다 통일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도량령을 통일하는 거. 지금 얘기하면 타이어 이런 거 다 통일시켜야 돼. 그렇게 하는 거거든. 쉽지 않지. 평식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도량령 통일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해요. 자, 시도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우리 근본위, 음본위 기억나죠? 기억나요? 여기 썼네. 죄송해요. 실패했다. 그 다음에 황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광무개혁은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죠. 대한국 국제는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야? 그럼 황실 재정도 확대돼야지. 그럼 우리 왕실 재정 담당하는 기구가 2차 가부개혁 때 만들어졌었지. 내장원. 그럼 내장원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어? 내장원의 기능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광무개혁이 단행되면서 내장원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내장원의 기능이 역할이 약화될 수가 없지. 담배, 홍삼 이런 걸 내장원에서 전담해서 전매를 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2개 팔면 죽는 거야. 알겠어? 돈 엄청 버는 거지. 그렇지? 지금의 KTNG가 이걸 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코리안 토바고 진생 아니야? 우리 대학교 때 막 시위하고 그랬다고. 한국담배인상공사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국민들을 볼모로. 이게 뭐야? 씨, 2개 다 같이 계속 팔겠다는 거 아니야? 담배 피우면 뭐 안 좋아지고. 그럼 인삼 먹어서 회복해서 다시 담배 피고. 이게 악순환 아니야? 이건 마약하고 회복제를 같이 파는 거 아니야? 머리 좋지 않아? 나는 한국담배인상공사 같은 회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담배하고 인삼하고 같이 파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제가 담배 끊은 지 한 5년, 4년 돼 가거든요. 근데 담배를 왜 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의지가 있어서? 못 펴서 끊는 거야. 체력이 안 돼서.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담배 계속 펴. 담배 끊으면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담배를 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폈잖아 담배를. 아침에 숙취해소도 잘 안 돼. 근데 담배를 끊으면 숙취해소가 일단 잘 돼.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야. 술을 마시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담배가 더 안 좋다니까. 그래 이거라도 끊자 이거지. 몸 좋으면 계속 하면 돼. 알겠어? 저도
담배 끊고 나서 일단 피부가 좋아져. 그리고 술의 양이 늘어나. 알겠어? 여러분들 술 마시면 다음날 뭐 머리 아프고 그러지. 그 담배 피시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 담배 안 피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많이 안 아파. 그게 술 때문이 아니야. 술을 마시면 담배를 많이 피게 돼서 그래.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술 마실 때 담배를 안 피면 다음날 그래도 개운하거든. 담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응?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초 공장을 설치합니다. 양잠 사업도 실시해요. 잠업 시험장 이런 걸 설치하죠. 우리나라 이 대한제국대에 설치된 최대의 잠업 시험장이 어디에 들어선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름이 생긴 건데. 잠실. 그 누에고치가 거기서 키워지네. 잠실이. 응? 잠실이 옛날에 누에고치 만들어 뽕나무 뽕잎 심고 막 그런 곳이 지금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그 저기 뭐야 노량진도 뭐 진짜 많이 바뀌었죠. 옛날 비교하면 강남도 그렇고. 서북철도국이라는 걸 설치해요. 이제 철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놓으려고. 이게 그 경의선 있죠. 경의선. 왜 서북이냐면 경의선. 나중에 배우는데 경의선.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가는 그 기차 노선을 원래는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왔거든요. 그걸 이제 서북철도국에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우리가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놓질 못해요. 결국 이제 일본이 놓죠. 여기서 서북이라는 게 뭐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경의선.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 경의선 철도 공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 다음에 상무사라는 단체를 또 조직해요. 대한제국에서. 상무사는 뭐 지원하는 단체냐면 보부상. 그러니까 보부상 단체의 역사는 어떻게 되지? 근대사에서 해상공국, 황국협회, 상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상공국은 1883년 1884년 갑오개혁 때 급진계야파들이 이거 없애려고 하지. 그 다음에 황국협회는 1898년. 그 다음에 상무사는 1899년. 다시 한번 보부상 단체 3개 대봐. 해상공국, 황국협회, 상무사. 그러니까 툭 찌르면 이렇게 3개가 탁 나와야 되는 보부상 단체. 그러니까 해상공국, 황국협회, 상무사 이렇게. 해상공국, 황국협회, 상무사. 보부상과 관련된 단체. 보부상 지원 단체죠. 1899년에만. 보부상들은 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랬지 제가? 보수 단체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보수 단체를 육성시켜야지. 자, 사회 분야 좀 볼게요. 오른쪽에 실업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상업학교, 무슨 공업학교 이런 것들은 다 광무개혁의 취지로 생긴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교육입국조서 있죠. 교육입국조서는 뭐 사범학교라든지 외국어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업학교는 어떤 개혁의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광무개혁. 상업 공업학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데죠. 그렇죠? 상공학교가 만들어진다. 광무학교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실업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육입국조서의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는 시기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입국조서 취지에 따라서 실업학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업학교의 설립은 무슨 개혁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지. 구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고등재판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차 갑오개혁 때 지방에 재판소 설치됐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좀 적은 데는 뭐가 설치됐죠? 순회재판소도 설치됐고 고등재판소 설치됐죠. 이제 상급 법원이죠. 이 고등재판소의 이름을 평리원으로 개칭해요. 그리고 제 얼굴 보세요. 평식원이 평식원 아까 전에 배웠는데 평식원이 뭐야?
도량령 통이라는 기구지. 이거랑 맨날 바꿔. 근데 아무 관련도 없지. 그치? 고등재판소를 평식원으로 개칭했다. 그럼 골 때린 말 아니야 사실? 그치? 고등재판소를 도량령 통일기구로 개편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순회재판소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무슨 재판소? 여기서 추가라는 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추가라는 말 빼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순회재판소 설치했다 이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순회재판소는 2차 가보개혁 때도 해당되고 뭐도 해당되는 거야? 광무개혁 때도 해당되는 거야. 선생님 순회재판소 설치는 2차 가보개혁이라는데요. 왜 광무개혁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러면 안 돼. 군사 분야를 보면 실질적 군사개혁이 이루어져요. 자, 이건 무슨 여기서 왜 앞에 실질적이라고 했냐면 그 전에 시행됐던 갑오 을미개혁은 일본의 주도하에 했던 거니까 이 군제개혁이 굉장히 형식적이었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자기네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군대를 강하게 육성시켜 놓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실질적 군사개혁인데 원수부가 설치돼요. 원수부. 이게 이제 황제가 국가 원수가 돼서 군을 통수하는 통솔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군 최고 통수권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 원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이때부터 군 최고 통수권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복을 입으면 좀 그러겠지만 군복 입으면 별이 몇 개 있는 거 있는 거야. 5개. 별 5개. 여러분 생각해봐. 군 장성들이 별 하나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알죠? 대통령 선거에 딱 당선되는 순간 군복 입으면 별이 5개. 씨야 장수 돌침대. 장난 아니지. 대통령을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장군만 딱 별만 딱 닮은 개인 전용 헬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사람은 알지만 이게 장군들 그 비행기 타고 이게 다니면 그 비행기다 대고 막 밭으로 총하고 그래. 그리고 인사 잘하고 비행기까지 소리 들리면 포상 휴가 주고 그래. 옛날에 그랬어. 황제는 국가 원수가 되는 거야. 황제는 뭐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국가 원수는 군 최고 통수권자지. 군 최고 통수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자기가. 그 다음에 우리 시위대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시위대,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만들어진 진위대, 이런 거에 군사력이 어떻게 돼? 증강되는 거야. 시위대, 진위대의 군사력이 어떻게? 시위대는 몇 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져? 2차. 진위대는 을미개혁 때 만들어진 거야. 무관학교도 설립돼. 무관학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이 군사력과 관련된 겁니다.